강의를 앞서 제가 이 자리한 이 프로그램 이름이 나침판이니까 제 인생의 나침판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저희 회사가 어떻게 즐겁게 지내고 있고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 인생에 이런 기업을 하면서도 제 인생의 나침판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액자입니다. 이 액자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시겠어요? 예, 명함입니다. 이 명함이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5년 전에 그 원룸에 책상 5개 딱 놓고 처음 만들었던 명함입니다. 근데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어요. 28살에 명함을 팠는데 대표이사라 하더라고요. 너무 무거운 명함이잖아요. 그리고 5명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무슨 대표이사가 따로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이 더 늘고 회사가 더 커지더라도 지금 내가 창업하는 이 마음, 대표라고 해서 뭐 사장이라고 해서 뭔가 일을 하지 않거나 뭐 덜 열심히 산다든지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미묘한 감정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생각에 그때 첫 명함의 첫 장을 제가 이렇게 딱 찢어가지고 액자에 딱 걸어두고 제 방에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5년 동안 이걸 보면서 그 초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제가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유혹들이 들 때 이 명함을 보면서 제 인생에 가야 될 곳을 다시 찾는 연습을 하곤 합니다. 예, 제가 두 번째 시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청춘 Tell a Vision,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또 재밌는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노래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한테 이 노래를 소개하면 여러분도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바로 이 노래입니다. 다 아시죠? 예. 아마 전국에 아마 이 노래를 모르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유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이 노래를 아마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열심히 따라 불렀을 겁니다. 경쾌한 장조로 이어지는 이 노래가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따라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했냐면요,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펼쳐진 내 미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주인공과 같이 멋진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과 기대가 자리 잡게 된 거죠. 이 무의식 속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깨어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이름 뒤에는 한 가지 더 다른 이름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너는 이 반에서 몇 등이야 라는 이 정량적 이름이 붙게 됩니다. 물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겪었을 이 수능을 본다든지 매 내신 뭐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항상 내 인생의 가치나 나의 존엄의 가치가 내 이름이나 내 스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나 이 정량적 숫자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능만 끝나봐라, 대학생만 돼봐라. 그러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희망찬 세상,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살아갈 거다라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나이가 됐습니다. 대학생이 됐고요, 사회에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른이 됐는데 여러분이 꿈꾸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된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예, 아마 대부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은 아마 여기에 쉽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춘들이 몇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윽박 지르지는 않지만 사회에 나와보니까 더 큰 공포가 저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뭐죠? 실업난, 청년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를 들면 이런 공포죠. 도서관을 갔는데 저기 저 형은 벌써 졸업하고도 남았을 뿐인데 졸업을 안 해. 저기 저 누나는 왜 계속 이만한 고시책을 앞에 두고 항상 저기 도서관에서 살고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느끼는 공포가 있죠. 나도 곧 저런 세대가 올 건데, 저런 시기가 올 건데, 이것은 누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꿈꿨던 이 인생의
마치 방송이라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는 희망은 점점점 잊혀지고 나는 혹시 이 세상의 엑스트라는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또 다른 재밌는 저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들을 얘기는요, 여러분과 같이 아직은 내가 내 방송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은 것 같고 내 인생이, 내 무대가 펼쳐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청춘들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핸드 스튜디오라는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기업이, 이 평균 연령 27세가 있는 이 기업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잠시 소개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그냥 뭐 이렇게 복지가 좋으니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개연성이 적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공하고 됐는지 수많은 비결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오늘 비밀 보따리를 푸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이 회사를 딱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를 알려야겠는데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거죠. 혹시 이런 모 힙합 프로그램 아세요? 래퍼들이 나와서 대회하는, 거기서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스 노노, 안 될 거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희 같은 벤처, 젊은 애들이 책상 5개 놓고 시작한 그 벤처는 잘 안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노노 할 때 노노에 제가 2가지가 없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돈이 없었고요, 2번째는 레퍼런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을 증명할 경력이 없었습니다. 너무 젊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재밌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요, 거의 모든 기업들이, 거의 모든 벤처 기업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자기가 만들어낸 상품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한 기업도 빠짐없이.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책상 5개 놓고 딱 시작하자마자 사람을 뽑아야 됐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근데 저희가 채용 공고에 어떻게 냈냐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요 이렇게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즘 핫하다라고 하는 뭐 스마트 TV를 다루고 있고요, 유망한 벤처 기업이고요, 이렇게 막 설명한 거죠. 보통 기업이 하듯이.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냐면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4명 뽑는데 한 10몇 명이 지원한 거죠. 이건 뭐냐면 뽑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인력풀이 너무 적으니까요. 심지어 여자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슬펐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또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즈니스 이 미팅에 나가보면 저희 같은 작은 기업 말고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 큰 기업 앞에서 작은 기업들이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희 정말 잘해요, 저희가 1등 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큰 기업 담당자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전공이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 고만고만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업을 선택하냐? 믿을 수 있는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한다는 규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뭐가 궁금하냐면, 그래 너희가 잘하는 건 알겠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그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2가지를 알게 돼서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업인지를 한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알려보자라고 제가 한번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핸드 스튜디오 원래 뜻이 뭐였냐면요, 이거였습니다. Have a nice day.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핸드 스튜디오가 만드는 모든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유쾌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는 보통 기업들이 가지는 그런 슬로건이었죠. 그냥 우리가 만든 제품으로, 제품이 좋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 이 메시지를 체인지했습니다. 어떻게 체인지했냐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Here and now is Dream Studio. 지금,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꿈꾸는 무대로 바꿀 겁니다 라는 우리의 가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을 만드는지, 무슨 제품을 만드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자라고 제가 전략을 바꿨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직접 만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기 시작한 거죠. 요즘 유명한, 여러분 탐스라는 신발 아시죠? 예, 탐스의 CEO는
절대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전 세계를 돌면서 연간 몇백 회에 이르는 강의를 하러 다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믿는다. 내가 직접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연찮게 저도 창업하자마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를 직접 만나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10명이 채 오지도 않는 자리에도 나가서 저 지방까지 내려가서라도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정보의 출처라는 것은요, 뭐 광고를 듣고 와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정보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더욱더 신뢰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회가 넘는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심지어는 기업의 강의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제 강의에는 5,000명이 넘게 올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강의에 온 5,000명이 SNS에 그들의 친구가 200명이 있다고 치면 저는 한 번에 10만 명, 100만 명에게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브랜드가 정보를 전하지만 핸드의 정보는 핸드의 구성원 개개인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 전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핸드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제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과 추구하는 기업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두가 제품을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제품이 아닌 기업을 얘기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한국의 구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의 표준이라고 감히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했고요. 저희 회사의 채용 지원율이 어마어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4명 뽑는데 10몇 명 지원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인턴 지원율만 200대 1이 넘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각종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다니기 좋은 직장이라고 선정하기 시작했고요. 언론, 방송 뭐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재의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고객이 저희한테 프로젝트를 맡기면 다시 맡길 확률이 90%가 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4년 용소 이 젊은 기업들이 흑자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지금 또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굿인 그레이트, 위대하면서도 좋은 기업 바로 핸드 스튜디오의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 돈도 없고 아무런 레퍼런스도 없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랬는데 진짜 저희가 텔레비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들 앞에 개인 과외를 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IT의 본고장이라는 미국에서도 이 작은 회사, 한국의 이 조그만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경영학을 지난 시간에 대학 졸업 1년 앞두고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 늦가기 학생인데 이 경영업계에서 최고로 치는 잡지가 2권 있죠. 포브스와 뭐 또 다른 잡지가 있죠. 근데 그 포브스에서 저를 2014년에 선정한 리더 30인에 저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일이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흥미를 느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그냥 저희는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저는 이 핸드의 구성원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계속 알리고 있고 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나이대죠. 지금 여러분 같은 청춘 나이대, 불과 몇 년 선배지만 그때 인생에 고민이 있었을 때 저희가 한번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얘기하는 모든 기준이 있습니다. 너는 몇 등 했니? 너는 어느 학교 나왔니? 너는 무엇을 전공했니? 너는 어떤 성과를 냈니라고 묻는 그 질문에 처음으로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그런 질문의 답이 아니라 저는 몇 등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인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즉 종이 한 장으로 우리의 인생을 전체 설명하기 싫었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뭐 내 얘기 들어주세요 하는 값싼 성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으로서 인생의 방향과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이야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퀴즈를 내고 제가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웅들 좋아하시죠? 슈퍼 히어로 관련된 영웅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에 나오는 영웅의 이름을 큰 소리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누구일까요? 정답입니다. 배트맨. 굉장히 부자인 영웅이죠.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웠을 것 같아서.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슈퍼맨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영웅 슈퍼맨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진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맞추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웅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그 영웅이 누구인지를 알아맞힐 수 있었습니까? 네,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네, 정답입니다. 뭐 마크 심볼 상징 맞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대답하신 것처럼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영웅들의 가슴에는 자신만의 심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어린 조카가 있습니다. 5살, 6살, 7살 조카가 있습니다. 이 조카들은 명절이 되면 제가 삼촌이니까 놀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조카들하고 놀아주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TV에 나오는 만화를 채널을 찾아서 틀어주면 끝입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하고 있는데 TV에서 슈퍼맨 만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카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장면은 이랬습니다. 악당이 여주인공을 납치해 갔어요. 그래서 여주인공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맨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슈퍼맨이 초능력으로 그 소리를 멀리서 듣고 출동을 하려고 막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네, 화장실이나 공중전화 박스로 뛰어가죠. 그때 그 장면은 공중전화 박스로 뛰어갔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 딱 들어가더니 사람들이 안 볼까 이렇게 살피더니 이 멋있는 장면 있죠. 셔츠를 두두둑 뜯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림처럼 이 S자가 딱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S자를 본 우리 어린 조카들이 미쳐서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흥얼흥얼 무슨 노래를 불러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만화 주제가 한 거예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뭐 슈퍼맨 출동한다, 슈퍼맨 출동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제 눈에 아직 슈퍼맨은 출동도 하지 않았고 악당을 무찌르지도 않았는데 이 조카들은 이 영웅들의 S자만 보아도 앞으로 이 슈퍼맨이 악당을 무찌를 것이며 여주인공을 구해낼 것이라는 상상을 미리 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하나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영웅들의 가슴에 있는 심볼만 보아도 그를 통해 전개된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문장, 모든 영웅들의 가슴에는 심볼이 있다와 사람들은 영웅들의 가슴에 있는 심볼만 봐도 그를 통해 흥분하고 기대한다는 이 두 가지 명제를 우리 지성인답게 논리적으로 한번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로운 영웅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웅이란 신비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기대케 하고 흥분시킬 만한 매력적인 심볼을 가진 자가 진짜 영웅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해야겠죠.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주인공처럼 때로는 여자 주인공을 구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기업을 지키기도 하는 그런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런 분들을 히어로라고 얘기하는데요. 히어로를 다른 얘기로 하면 영웅이라고 얘기하죠. 히어로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미래의 청춘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청춘들을 만나면서 이 가슴을 내보이는 청춘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가슴을 내보일 만큼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토익 점수라든지 아니면 몇 등 할 건지
당장 뭐 먹고 살 건지 이런 고민밖에 없죠.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네 안 폈네 이런 고민. 그게 더 슬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한 명확한 기준과 신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아직도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건 뭐죠? 아직도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내 20대, 한 번밖에 없는 내 30대를 주인공과 같이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계시다면, 여기도 군인 장병 여러분들이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그 방법을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으시다면요, 다른 거에 눈 돌리시지 마시고 바로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 즉 텔레비전이 아니라 텔어비전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바로 비결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